제 주위 분들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블로그 체험단 그 사람들 공짜로 밥 먹고 포스팅 대충 해주는 거 아니냐, 뭐 공짜밥 먹고 나는 글만 대충 쓰고 나는 공짜밥 요번에 먹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가고 절대로 지각하지 않고 가면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또 맛있으면 맛있게 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를 드리고. 네.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네. 내가 이 사장님을 되게 돕는다, 네. 잘 되게 해야겠다, 네. 이 마인드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블로그를 뭐 리뷰 체험단 한다고 하면은 네. 그거 뭐 공짜로 받아서 먹고 그냥 리뷰 맞아요. 하나 써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약간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야, 이런 마음으로 블로그 리뷰 쓰는구나 실제로. 네. 그게 놀랐거든요. 맞아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셨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은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블로그 체험단 한다고 했을 때 제 주위 분들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블로그 체험단 그 사람들 공짜로 밥 먹고 포스팅 대충 해주는 거 아니냐, 그냥 3만 원짜리 밥 네 돈으로 먹지 뭘 귀찮게 글을 쓰냐. 그리고 또 블로그 체험단 글은 그냥 대놓고 거른다 라는 말을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체험단을 하는 분들이 글쎄 저랑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개 중에는 뭐 공짜밥 먹고 나는 글만 대충 쓰고 나는 공짜밥 요번에 먹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장님과 저는 상생하는 비즈니스 관계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해, 그리고 사장님이 또 그걸 알아주시니까 더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저는 오래 하고 잘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하면서 이 일은 분명히 나의 부의 파이프라인이 된다라는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되게 좋은 성과가 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성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느껴졌던 게, 네. 그 이제 블로그 이제 그 예약을 하고서 선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선정되고 나서 이제 가게에서 이제 뭐 시간을 또 조율을 해야 되나? 그렇죠. 날짜 조율도 해야 되고, 또 가서도 있고, 또 잘 먹고 또 가는 과정도 있잖아요. 과정에서 굉장히 매너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 하시는 걸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저희가 여러 플랫폼에,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체험단, 비싸고 고급진 데는 경쟁률이 엄청나요. 그렇겠죠. 내가 여기 꼭 가고 선정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또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초반에 막 안 됐을 때, 막 2, 3만 원짜리 됐을 때 7만 원짜리 한우에 제가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저 그때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요. 그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저는, 사장님 어디에 선정자 남정현입니다. 귀한 체험에 저를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문하고 싶은데 몇 시쯤 가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문자를 이제 드리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되게 좋아하세요. 일단 뭐 그냥 몇 시 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쵸. 고맙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서 하는 어떤 그런 문자인데, 그렇게 해서 또 가면 또 사장님이 되게 잘해주시고, 또 잘해주시면 저는 또 글을 더 열심히 쓰고 싶고, 또 이 사장님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좋은 에너지들이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체험단을 지금까지도 재미있게 그리고 잘 하고 있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남들과 다른 약간 체험단 리뷰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뭐 가게 주인분이나 체험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좀 뭐 피드백 받으신 적 있나요? 그게 그 여러 그 체험단 플랫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뷰노트가 제가 제일 많이 선정이 됐고, 제가 리뷰를 올린 데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사장님들이 매장에 왔던 리뷰어들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점수를, 평점을 주는 거죠. 보면은 뭐 글을 잘 써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유독 매너가 좋다는 그게 점수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건 없었고, 그냥 시간 약속 잘 지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가고, 절대로 지각하지 않고 가면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또 맛있으면 맛있게 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를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 제가 글을 예쁘게 써서 꼭 상위 노출 시킬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되게 좋게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블로그 체험단을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좀 해보면서 호사를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마 1차적인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어떤 분들이 좀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제 체험단 커뮤니티에 뭐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40, 50대 여성분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 40, 50대 여성? 네네네. 네. 왜냐하면 30대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40대면 아이들이 크거든요. 이제 학원도 가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많이 먹잖아요. 그럼 식비나 학원비나 참 40대 여성들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그쵸. 생활비에 굉장히 많이 쪼들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포스팅을 좀 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올려서 체험단을 하게 되면 정말 생활비 방어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50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독립했지만 또 아이들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쪼들리는 40, 50대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이 외식 아이들이 같이 가서 소고기도 사주고 그 다음에 고기도 사주고 회도 사주고 또 엄마들은 또 힐링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스테틱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체험단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보상이라는 게 네. 음식점은 뭐 음식이 있을 거고 네. 또 뭐 에스테틱 같은 서비스는 서비스가 있을 거고 또 상품 같은 것도 뭐 배송을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뭐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방문형도 있고 배송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김치도 있고요. 뭐 갈비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배송형에 이제 신청을 하면 또 그 제품이 와서 또 내가 그거를 이제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리뷰노트나 다른 그런 플랫폼 보면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문을 해갖고 그거를 하면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그게 뭐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50,000포인트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화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자단이라고 해가지고 또 어떤 가게를 또 이제 원고나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또 포스팅을 하면 또 원고료를 받기도 하고, 그런 어떤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방문할 수 있는 거, 배송형,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협찬을 또 저처럼 받는 경우도 있고, 뭔가 수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체험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해보시니까 네. 가장 좋은 건 보세요. 뭐 맛집도 좋고 에스테틱도 네. 좋고 전 다 좋더라고요. 다 좋아요? 네네 다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필요한 거를 제가 신청을 하는 거니까 네 제가 먹고 싶은 여보 이번 주에 장어 먹고 싶어요. 그럼 장어 체험단에 가는 거고 회가 먹고 싶네. 그럼 이제 회를 또 신청을 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뭐 신청만 하면 다 되나? 그리고 이제 뭐 잘 안 되면 이게 얼마나 선정되는 게 어려운지 네. 그런 건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나 다 한다고 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입장에서 내가 포스팅을 맡기는데 네. 내돈내산이 하나도 없어. 맡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 내돈내산을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웃수라는 게 있어요. 그 내 포스팅의 이웃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방문자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포스팅을 맡기는 그런 블로그의 어떤 이웃수가 너무 적고 방문자 수가 없으면 파급력이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내돈내산을 올리더라도 글의 진정성이나 어떤 성실함? 뭐 대충 올리는 거 말고 사람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진심을 담은 포스팅을 했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진심을 담았다라는 게 네.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좀. 그렇죠. 뭐 글을 많이 쓰면 진심이 담긴 건가? 네네. 뭐 글을 오타가 없으면 진심이 담긴 건가? 어떤 게 좀 진심이 담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매장을 갔다 와서 글을 쓸 때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글 쓰는 게 너무 귀찮다. 먹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글 쓸 때는 참 귀찮다. 그럴 때도 살짝 있긴 한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쓰냐면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에스테틱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준 그 모습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게 실은 안 쓰는 게 너무 좋죠. 내가 내 돈 내고 하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해드려야 되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쓰다 보면 또 그 글에서 또 진심이 느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 누군가가 잘 쓴 리뷰라는 게 대체 뭐냐라고 네. 묻는다면은 네. 네.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잘 쓴 리뷰라는 게 사진을 굉장히 화려하게 찍고 막 글에 미사 요구가 굉장히 많고 뭐 과장된 문장이 많다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느낀 그대로지만 뭔가 진실하고 편안하고 뭔가 읽기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이 매장에서 정말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또 어떤 글은
좀 뭔가 너무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는 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쓰는 글이 전 좋은 리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어. 네. 약간 좀 뭐 네. 가격이 좀 비쌀 수도 있고. 네. 아, 내가 내 돈을 주고 이걸 먹었다면은 만족할까? 근데 이제 나는 어쨌거나 리뷰 체험단으로서 네. 이 가게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온 거잖아요. 네. 이런 딜레마는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네, 있었고요. 굉장히 갈등이 되죠. 생각보다 좀 맛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맛이 없다라고 쓸 수는 너무 없죠. 팩폭을 쓸 수는 없죠. 그럴 때는 맛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가볍게 넘어가고요. 뷰라든지 매장이라는 그런 것들을 더 집중을 합니다. 아. 네,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게가 가진 강점을 더 살리는 쪽으로. 그렇죠. 예, 어떤 집은 맛이 좋고 어떤 집은 가격이 싸고 어떤 네. 집은 뷰가 좋은데 네. 그 강점을 살려주는 쪽으로 쓴다. 그렇죠. 네, 포커스를 살짝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죠.